자, 분갈이까지 이제 모두 보셨는데요. 네, 또 어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무, 좋은 나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나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나무를 많이 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 예로 들면은 저희 딸이, 막내딸이 이제 5살이에요.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유치원에 가서 자기가 친한 친구 이름들을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아직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그래서 뭐가 이쁘고 뭐가 잘생겼는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거나 또는 중학교 가서 또는 고등학교를 가면서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아, 저 사람은 참 잘생겼구나. 저 사람은 멋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대학교 가고 정년기 때 결혼까지 하게 되는 자기 배우자까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춥니다. 그 원동력은 어느 순간 학습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거예요. 이 만무드기가 예전에 명동을 가는데 정말 이쁜 아가씨가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갔죠. 일부러 얼굴 보려고. 그 슬쩍 얼굴을 봤는데 더 이쁜 거예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잊혀지지가 않냐면은 제가 저만의 미적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그만큼 많이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 청풍전 도록에 나와 있던 나무인데 이거는 누가 소장했던 나무인데 이거는 일본 근대분재 몇 호로에 나왔던 나무인데 이거는 국풍상을 받았던 나무인데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나무만의 특질이 있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보다 보면은 그 나무를 애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내가 도록을 보고 애울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초보티를 벗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지금 한 500권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장하고 있는 책이 앞에 보이는 것과 집에 이제 조금 더 있습니다. 이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몇백 권도 안 돼요. 하지만은 제가 한 권당 50회 이상을 봤다면은 이거는 제가 수만 권을 본 거랑 똑같습니다. 이 안에 나오는 나무들은 대부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다운 나무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나무를 봤을 때 정말 평생의 기억이 남는 그런 나무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제가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이고요. 자, 오늘 분갈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왜 이 시기에 분갈이에서 하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를 모르시는 시청자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좀 다소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결판을 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칠판을 준비했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정말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뭘까요? 뿌리의 끝입니다. 뿌리의 끝인데 여기에 요만큼이 굉장히 단단해요. 왜 단단하냐면은 돌멩이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강해야 나머지들이 손상을 안 당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뿌리 골무라고 합니다. 골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단한 부분들이 용토에 부딪혔을 때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감싸주고요. 이쪽에 생장점이 있어요. 생장점이 있는데 이 생장점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뿌리가 전체적으로 다 길어지지 않아요. 딱 이 부분만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계속 연장 확대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길이 생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앞에 헤드 기어는 전체적으로 밀고 가고 여기에서는 무한 확장되면서 뿌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뿌리가 물을 찾아서 확장한다고 다 생각하고 계시죠. 뿌리가 막 계속 성장을 하면서 파고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쪽에서 뿌리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뿌리가 물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뿌리털이 물을 흡수하는 거고 뿌리는 물류창고입니다. 뿌리털이 택배회사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가오 방문해서 물을 운반해서 이 뿌리라는 물류창고에다가 투입을 시키면 위에서 슈팅을 쏴가지고 위로 상충무로 수분이나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뿌리털들이 많이 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뿌리털의 생애 주기가 약 6일에서 10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뿌리털들이 나온 애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전진하면서 새로운 뿌리털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굳이 얘네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냥 해놓으면 편하게 하고 뿌리도 열심히 일 안 해도 될 건데 왜 뿌리털을 생애 주기를 6일에서 10일을 만들어 놨는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뿌리털들이 퇴화를 하고 여기서 새 뿌리들이 또 분열을 해서 튀어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예, 마찬가지로 각자의 길을 찾게 되겠죠. 이 뿌리들이 최초에 나갔을 때 이 뿌리골무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단한 헤드기가 있기 때문에 용토와 용토 사이를 쉽게 해집고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뿌리가 생각한 거죠. 야, 좀 더 안 아프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앞에다가 끈끈이 점액을 좀 뿌려보자. 그럼 좀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앞에 분사장치에서 액체를 뿌립니다. 이 액체의 이름이 뮤시겔이에요. 자, 저도 이 액체가 끈끈이 용도로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이 뮤시겔이 가장 크게 역할하는 게 이 뿌리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보다도 각종 미생물들을 유인하는 먹잇감으로 둔갑을 한다는 거죠. 미생물들이 뮤시겔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뮤시겔들을 먹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뿌리가 지나가면서 뿌리털들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서 뿌리털들이 미생물들을 감싸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생물들이 뿌리랑 같이 공생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붙잡히는 거죠. 하지만 미생물들은 계속 먹이 활동을 해요. 어떤 먹이 활동을 하냐면은 돌도 부셔먹고 미네랄도 부셔먹고 식물이 빨아당길 수 없는 액체 이외의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몸에 붙어있는 뿌리털이 미생물들이 먹으면은 그거를 다 빨아당겨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취할 수 없는 많은 영양분들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 뿌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끔 유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분을 열면은 굳이 뱅글뱅글 안 돌아도 상관이 없는데 화분 가위로 엄청나게 많은 뿌리들이 돌고 있는 것도 미생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뿌리털들이 퇴화를 하고 여기서 새 뿌리들이 또 분열을 해서 튀어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예, 마찬가지로 각자의 길을 찾게 되겠죠. 이 뿌리들이 최초에 나갔을 때 이 뿌리골무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단한 헤드기가 있기 때문에 용토와 용토 사이를 쉽게 해집고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뿌리가 생각한 거죠. 야, 좀 더 안 아프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앞에다가 끈끈이 점액을 좀 뿌려보자. 그럼 좀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앞에 분사장치에서 액체를 뿌립니다. 이 액체의 이름이 뮤시겔이에요. 자, 저도 이 액체가 끈끈이 용도로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이 뮤시겔이 가장 크게 역할하는 게 이 뿌리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보다도 각종 미생물들을 유인하는 먹잇감으로 둔갑을 한다는 거죠. 미생물들이 뮤시겔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뮤시겔들을 먹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뿌리가 지나가면서 뿌리털들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서 뿌리털들이 미생물들을 감싸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생물들이 뿌리랑 같이 공생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붙잡히는 거죠. 하지만 미생물들은 계속 먹이 활동을 해요. 어떤 먹이 활동을 하냐면은 돌도 부셔먹고 미네랄도 부셔먹고 식물이 빨아당길 수 없는 액체 이외의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몸에 붙어있는 뿌리털이 미생물들이 먹으면은 그거를 다 빨아당겨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취할 수 없는 많은 영양분들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 뿌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끔 유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분을 열면은 굳이 뱅글뱅글 안 돌아도 상관이 없는데 화분 가위로 엄청나게 많은 뿌리들이 돌고 있는 것도 미생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소나무 뿌리는 일단 뿌리털이 없습니다. 예, 뿌리털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뿌리털이 발생하지 않냐면은, 자, 우리가 수중식물 같은 경우 보면은 수중식물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뿌리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물을 언제든지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털을 태화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나무도 처음에는 뿌리털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꾸 산꼭대기에서 살면서 물마름에 시달리다 보니까 뿌리털들이 엄청나게 자기들한테는 그 역작용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일단 우리 잎도 가닥으로 얇게 2개 줄이기로 하고 뿌리는 뿌리털을 없애자. 그래서 가뭄에 정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얘네들이 뿌리털을 삭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소나무가 물을 싫어하지 않아요. 연못가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들은 한 번도 물 걱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다만 산꼭대기 절벽에서 사는 나무들은 비가 안 오면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털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여름이 되면은 가뭄 때는 자기 몸을 절단 공동현상을 일으켜서 개체를 유지하다가 장마 때는 조금 더 자라고, 그렇게 계속 10년, 100년, 몇백 년을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나무가 참 바보스러워요. 왜 바보스럽냐면은, 자, 소나무를 제가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한 자리에 소나무가 살아요. 소나무가 사는데 이 소나무 서식지에 가면요, 소나무 근처에 다른 나무들이 잘 살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소나무끼리만 살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무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소나무는 뿌리 발달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를 못해요. 반대로 다른 나무들은,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들은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사정권에 있는 그 영역에 들어와서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무들이 많이 죽어나가죠. 그래서 소나무가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산꼭대기로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산꼭대기에 딸랑딸랑 소나무 살아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주변 숲에서 사는 소나무들의 생존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원 안에 있습니다. 이 원이 소나무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왜 영역이냐면은, 소나무는 뿌리털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면서 뮤시계를 다른 나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뿌려서 미생물들을 불러 모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뿌리들이 접근을 해서 그 침범하게 되면은 이 나무가 영양분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어떻게 하면은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을에 소나무 잎들이 떨어져요. 전년도 잎들이 묵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저 잎에다가 독성 물질을 집어넣자. 그래서 집어넣은 게 알레로 케미칼스라는 독성 물질을 집어넣어서 가을에 잎이 떨어지면 밑에 수부각이 쌓이게 되죠. 이렇게 수부각이 쌓이면은 다른 식물들이 뿌리가 되거나 씨앗이 떨어져 갖고 발화가 돼야 되는데 그 독성 때문에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는 솔잎들이 두둑하게 있으면서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뿌리들이 돌면서 뮤시계를 엄청나게 방사하고 미생물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공생균들과 함께 이 소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뿌리털 없이도 살 수가 있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소나무의 분갈이 적기는 새순이 한 1cm나 2cm 올랐고, 아, 얘네들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분갈이의 최적기예요. 왜냐면은 잡목하고 틀린 게, 소나무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세 그물망 조직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 외에 다른 시기에 분갈이를 해서 우리가 그 조직막을 흐트러 놓으면은 얘네들이 수세가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주를 분갈이하면 10주가 하자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10%의 하자율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분갈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병원에 갔는데 맹장 수술을 받으러 오는데 100명 중 10명 죽는데요. 절대 수술을 받지 않습니다. 1000명에 1명 죽는다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주사 뭐 몇만 명 중에 1명 뭐 하자가 난다 해도 다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10주 중에 한 주가 나무가 잘못된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큰 나무나 완성도 있는 소나무는 건드리지 않고, 소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끔은 분갈이를 해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분갈이를 할 때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왜 마구잡이를 하지 않냐면은 분갈이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은 뒤로 밀어요. 왜? 제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저희가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암 초기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 우리가 3개월 동안 유황을 해서 충분히 체력을 기우고 그동안 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수술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런데 정말 내가 교통사고 당해갖고 급하게 피 흘리면서 응급실 들어왔는데 의사가 지금 수술할 상황 아니니까 3개월 후에 오세요. 절대 그런 의사 없습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분갈이를 해주는 게 유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급한 상황, 고객들을 갔을 때 100% 하자가 날 나무들에 대해서는 분갈이를 대부분 급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뿌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저희를 상황을 보면서 어디까지 건드려야 하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지금까지 수천 주, 수만 주의 나무를 분갈이를 하면서 나름대로 쌓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로 분갈이를 한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게 제가 그 이후에 1주나 2주 동안 관리하는 법 보여드렸잖아요. 나무가 하자가 나지 않도록 병상에서 중환자실부터 시작해갖고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완벽하게 케어를 해줬을 때 나무들이 건강하게 기존보다 훨씬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분갈이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층부의 모습과 하층부의 모습은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완성도는 결국 밑에 뿌리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500km의 뿌리가 있었을 때 위에 물의 양을 10리터를 댈 수 있다 하면은 이 나무는 이 이파리 개수가 10리터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초과하게 되면 나무가 죽어요. 나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나무 스스로 그를 절제하면서 더 이상 성장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을 때 여기를 절단을 해주면 파생되는 뿌리가 3, 4배가 늘어나요. 그렇겠죠? 나무도 가지도 절단을 하면은 2개, 3개로 나오듯이 뿌리도 그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갈이 때마다 굵은 뿌리들을 전정하면서 파생 개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또 늘려가다 보면은 이 같은 제한적인 그 공간 안에서 키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000kg, 1500kg, 2000kg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완성도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갈이를 할 때 제대로 분갈이가 되고 잘 되면은 물 빠짐이 안 좋더라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완성도가 높을수록 물 빠짐이 안 좋은 게 오히려 정작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밑에가 갇혀 있으면요, 위에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나무들이 웃자라게 되면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밑에 조건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 위에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안 돼서 분갈이 한다가 아니라 이 완성도에 따른 분갈이를 한다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밑에 뿌리들도 모든 뿌리가 세력이 같도록 수세 조절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위에 순짓기, 잎빼기, 잎따기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기법들로 전체적으로 수세를 맞추는 것까지 밑에서 성결해주고 뒤에서 따라가주는 그 역할로 해주면은 좋은 나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서 없이 이제 뿌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뿌리와 상층부의 관계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또 다음에 기회 됐을 때 상층부와 지하부 그 정말 은밀한 콜라보레이션을 제가 한번 깊이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9월 한 달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늘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방에 갔어요. 뭔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